오늘 저희가 공부할 내용은 그 노드 볼테이지하고 메시 커런트, 프리퀀시 도메인상의 RLC 있는 회로에서 해석하는 그 어널리시스 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섹션은 이제 9.8절에 대한 것이고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노드 볼테이지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노드 볼테이지 메소드에 대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저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항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이쪽에 예를 들면은 또 저항이 있고,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저항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을 때. V1, R1, R2, R3, R4, R5, V2 있을 때 이거 V1, V2라고 하니까 그렇고 VA 그냥 V1, V2라고 쓸게요. 우리 책에도 우리 책에 그런 건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노드 A, VA라고 잡고 여기를 VB로 잡은 다음에 노드 A에 대해서 이제 수식을 썼었잖아요. 노드 A에 대해서. 그러면은 식을 그냥 썼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VA에서 R3로 나가는 전류 플러스 그 다음에 R1의 중심으로서 VA에서 마이너스 V1 소스 나가는 전류 플러스 R2의 VA에서 VB로 나가는 전류 이퀄 0 쓰고요. 그 다음에 노드 B에 대해서도 썼었죠. 노드 B에서도 동일하게 R4의 VB 플러스 R5에 대해서 VB 마이너스 V2 나가는 전류 플러스 R2의 VB 마이너스 VA 나가는 전류 0.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에 대해서 이제 식을 정리해서 풀면은 이제 VA하고 VB를 구하는 게 노드 볼테이지에 대한 방법이었었어요. 자, 그거에 대한 것을 임피던스, 저항이 뿜의 임피던스에 대해서 그렇게 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회로가 거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그젠플 9.13 이그젠플 9.13 네. 여기에 1옴 1옴에 인덕터가 그려져 있고요. 여기 이제 캐패시터가 하나 연결되어 있고 여기 저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디펜던트 소스 온으로 했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식.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IAIB에 대한 거랬는데 여기에 10.6에 0을 했고요. 여기는 1옴하고 J2옴 그 다음에 여기는 5옴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J5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15옴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0IX 디펜던트 소스 온이 이렇게 있고요. IX 포인트가 어디냐면 여기가 IX입니다. 여기가 IX, 여기가 IX예요. 여기가 IX이고 구하라고 하는 건 IABC. 그래서 여기 IA, 그다음에 여기를 IB, 그다음에 여기가 IC. 구하라고 하는 건 IA, IBC가 됩니다. 저희는 이걸 하기 위해서 요거를 잡겠습니다. 여기를 노드 볼테이지를 VA, VB 저 노드에 대해서 저렇게 잡으면
답을 먼저 써보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IA는 10분의 VA, 그 다음에 IB는 VB 마이너스 20IX에 5, IC는 VB에 마이너스 J5, 이거를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X는 저희가 딱 구할 수 있네요. IX는 지금 VA 마이너스 VB에 1옴 플러스 J2, 이걸 구하면 되겠네. 저걸 구하면은 전체적으로 구하는 걸 다 알고, 그러면 저희가 구하는 거는, 구해야 되는 건 VA, VB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VA, VB에 대한 거를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개씩이 나올 텐데, VA에 15마로 나가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전류 플러스 VA에 VB에 1 플러스 J2옴을 저쪽 오른쪽 VB 방향으로 나가는 전류가 들어가는 전류 10에 6, 10.6에 0에 대한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노드 B에 대해서 한번 써볼까요? 노드 B에 대해서 마이너스 J5에 VB 플러스 VB 마이너스 VA 쪽으로 나가는 전류 1 플러스 J2, 그 다음에 또 나가는 전류 VB에 마이너스 20IX에 5 이퀄 0. 자, 여기서 VAB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VA하고 VB 값을 각각 구하고요. 그거를 여기다 다 대입하면 값이 쫙 나올 것 같아요. 자, 거기 있는 것을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세스먼트 프로블럼, 프로블럼 9.12 대한 회로를 보게 되면, 이번에는 여기에 VT에 대한 걸 먼저 우리가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맥시멈 값이 31.62에 코스 5만이라는 앵귤라 프리퀀시가 있고요. 마이너스 70.57. 이게 답인데? 제가 쓴 건 지금 답인데? 이거 쓰면 답이고 앤서고, 이걸 쓰면 안 되고요. 회로를 항상 먼저, 답입니다. 이거는요. 항상 회로를 먼저 그리는 습관을 여러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I에 5, 그 다음에 여기가 5 마이크로페라드, 그 다음에 100ml, 그 다음에 20에 VS. 오, 9 마이크로페라드, 100 마이크로 헬리, 그 다음에 여기 VS, 여기 IS 구요. 구하라고 하는 거는 여기 VO를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 VO를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25. 자, 일단 프리퀀시 도메인, IT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IS는 10 코스 오메가 T, 그 다음에 VS는 100 사인 오메가 T, 오메가는 50 K 레디안 퍼 세컨드. 일단은 이 전원에 대한 걸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걸 100, 우리가 코스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에 대한 걸로 해서 일단은 동일하게 맞춰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표시하게 되면 앵귤러, 이거는 10에 0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얘는 100에 마이너스 90으로 일단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C 값,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1로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XL 또 J 오메가 L로 대한 것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요 회로 요것이 이제 XC 5옴, 요게 XL 5옴으로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노드 볼테이지니까 요 부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요 부분을 어떻게 바꾸고 싶으냐면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20에 여기에 5에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그럼 회로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 오리지널 원래 있던 회로 이렇게 하고 요 부분이 일로 들어오는 거지. 요 부분이 요로 붙어요. 그럼 원래 여기 IS가 있고 이 부분이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붙겠죠. 그럼 요거 다 합해버리면 요거를 그냥 Z라고 쓸게요. Z라고. Z에 대한 거는 5 JXC JXL 여기 뒤에 있는 25 이거 계산이 되겠지. 그러면 V5는 IS 플러스 이걸 뭐라고 그럴까? 그냥 쓸게요. IS 플러스 요 변환된 거 요거에 5에 마이너스 90 변환된 거. 요 IS는 오리지널 요 놈이죠. 요 값이에요. 원래 오리지널 값. 빼 Z를 하면은 이 VO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메쉬 커런트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잡힐까요? 잡혀라. 점 9절 메쉬 커런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뭐 이렇게 뭐 저항값이 이렇게 있을 때 이쪽으로도 저항이 있다고 가정할까? 그러죠. 뭐 저항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냥 편의상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만 이렇게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V1, V2 이렇게 있을 때 이때는 우리가 메쉬 커런트에 대한 얘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잡았냐면은 여기를 IA, 여기를 IB 뭐 이런 식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식에 대한 거를 그냥 써줄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면 메쉬 1에 대해서 V1 equal R1 IA 플러스 R2에 여기에 대한 전류가 이제 IA-IB 메쉬 커런트이기 때문에 여기 전체 메쉬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루프에 대해서는 V2에 보게 되면 IA가 겹치는 태가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R2에 보면 IB-I1 플러스 R3에 IB A죠. A. 뭐 저 식에서 이제 IA와 IB를 계산해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를 구하는 과정이 메쉬 커런트 메소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저거랑에 대한 이그점플로 나와 있는 거를 보시게 되면 근데 여기에 대한 거를 R을 이제 Z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R을 Z로만. 그래서 임피던스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이 섹션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example 9.14 회로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를 좀 성의 있게 잘 그려야지. 이렇게 맘먹고 그리는데도 잘 못 그려요. 안타깝게. 그리고 다음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150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0 얘는 39 ix 값이 어디냐면 여기가 ix입니다. 여기 1로 가는 것이 ix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1옴, j2옴, 1옴, j3옴, 그 다음에 여기는 12옴에 여기가 마이너스 j16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1 여기를 V2 여기가 V3 이거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지금 메쉬 커런트에 대한 거니까 우리 메쉬 커런트를 여기를 IA 우리 텍스트 I12로 썼네요. 저 I12로 쓰죠. I1 그 다음에 메쉬 커런트에 대한 걸 여기 I2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IX라고 하는 것 자체는 I1 마이너스 I2겠죠. 저 메쉬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I1과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I2가 있으니까 I2를 빼줘야 되니까 저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V1은 1 플러스 J2의 I1 값, V2는 1 플러스 J3의 I2 값, 그 다음에 뭐 V3는 12 마이너스 J16의 IX 값,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저 값에 대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거에 대한 메쉬 커런트 써가지고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냥 I1, I2 식으로 쓰겠습니다. 1 플러스 J2의 I1 플러스 2 마이너스 J16의 I1 마이너스 I2가 150에 0이 되겠고요. 마찬가지 맥락으로 저기서 쓰게 되면은 겹치는 부분이 쓰는 것이 12네요. 12 마이너스 J16의 I2 마이너스 I1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J3의 I2 이퀄 이게 내려가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마이너스 39의 IX 이 식을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 식에 대한 관계식을 풀어서 계산을 여러분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어세스먼트 프로블럼 프로블럼 9.13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를 먼저 그리도록 하겠고요. 캐패시터가 있고요. 2옴의 델타에 디펜던트 소스원이 디펜던트 소스원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대한 것이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2옴 0.75 VX고요. 여기에 흐른 것이 VX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J5옴, 그 다음에 여기가 3옴, 그 다음에 여기가 1옴, 그 다음에 J2옴, 여기 흐르는 전류를 I, 그 다음에 여기 값이 33.8에 0 V, 이런 관계가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뭐를 하려고 했냐면은 메시 커런트 메소드를 써서 I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I. 요 I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 I. 자, 뭐 몇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요 부분을 좀 바꿀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바꾸고 싶냐?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2옴에 2를 곱하면 1.5 VX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위의 회로하고 제가 지금 그리는 회로는 서로 등가죠. 왜? 소스 트랜스폼을 썼으니까. 1옴 여기가 J 2옴 그 다음에 3옴 마이너스 J 50옴 여기 VX. 앞에 했었던 거랑 뭐 똑같은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하면 우리가 루프 방정식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I1, I2. 지금 구하라고 하는 I 값은 여기 표시한 거로 하면 I1을 구하면 되는 거네요. I1을 구하면 문제에서 I에 대한 것을 구하게 되고요. 제가 그냥 여기 VX에 대한 걸 쓰게 되면 마이너스 J55옴에 마이너스 J55옴에 I1 마이너스 I2가 되겠죠. VX가. 그 다음에 수식을 쭉 쓰면 될 것 같아요. 1 플러스 J2의 I1 플러스 3 마이너스 J50의 I1 마이너스 I2 이퀄 33.8에 0.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3 마이너스 J50의 I2 마이너스 I1으로 가고요. 플러스 2의 I2가 되고요. 이퀄 마이너스 1.5 VX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스칼라 값으로만 돼 있으면 여기 지금 보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I1, I2, VX 이걸 구할 수가 있죠. 3개의 식이고요. 3개의 방정식을 해놨으니까 3개의 변수에 3개의 방정식을 했으니까 저걸 쭉 그냥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하고 있었던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만약에 스칼라 값이면은 계산이 되게 편할 거야. 근데 불행히도 저게 컴플렉스라든가 페이저 값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계산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 계산 과정 중에서 여러분이 좀 틀릴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9.10절 트랜스포머 변압기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 하는 거 저희가 이거 어디서 나왔냐면 그 인덕터 할 때 뮤추얼 인덕턴스에 대한 얘기할 때 있어요. 근데 뮤추얼 인덕턴스 얘기할 때 무슨 얘기 했었냐면은 이 앞에 코일 감는 거니 뭐니 그건 잘 뭐 그렇다고 하고 이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L1, L2 있을 때 이 도트 노테이션을 써요. 도트 노테이션을 이렇게 해서 M
뮤추얼 인덕턴스에 대한 컨셉을 얘기를 했고, 저 도트가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우리가 I1을 잡고 I2는 이쪽으로 잡아도 되고 이쪽으로 잡아도 돼요. 근데 제 편의상 이렇게 제가 잡을게요. I2를 잡았을 때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 V1, 여기에 나타나는 V2에 대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V1 equal L1 DI1 D2 뭐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V2에 대한 것도 보게 되면 L2에 DI2 DT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저렇게 해서 각각의 코일이 만약에 서로 뮤추얼리 서로 영향을 받는다면 무슨 영향이 들어있냐면 여기 같은 경우 M DI2 DT로 영향을 받는다. 얘도 M DI1 DT로 해서 얘가 상호 이렇게 영향을 받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뮤추얼 인덕턴스에 대한 것을 할 때 여기 부호가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거를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 요 노트에서 여기가 각각 같이 들어가거나 혹은 이쪽에서 같이 나가거나 할 때는 플러스,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나가는 방향일 때는 마이너스에 대한 얘기로 뮤추얼 인덕턴스에 대한 얘기만 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 여기서 트랜스포머에서 여기서 이제 그 의미를 여기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트랜스포머에 보면 프라이머리 와인딩하고 세컨더리 와인딩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와인딩을 서로 막 꾸민 이야기를 해요. 자, 한번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합시다. 요 얘기들을. 그래서 트랜스포머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거의 이번 학기 우리가 다룬 거에서는 마지막 얘기가 되니까 요 부분을 잘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게 이제 두 개가 코일입니다. 그래서 L1, L2. 근데 이제 우리가 프리퀀시 도메인 상으로 하니까 J 오메가 L2, 그다음에 R1, R2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여기 도트 노테이션으로 쓰고 뮤추얼 인덕턴스에 대한 것도 J 오메가 M이라고 쓰겠습니다. J 오메가 M이라고 쓰겠어요. 그렇게 쓰고요. 요게 어떻게 보면은 그 트랜스포머에 대한 코드에 대한 것이고,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걸 통해서 이쪽은 소스 단위 하나 붙고요. 이쪽은 로드가 붙을 거예요. 로드가.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프라이머리 코일, 와인딩이라는 거고, 여기는 세컨더리 코일, 와인딩을 했다라는 얘기를 쓸 겁니다. 여기 소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스에 대한 거를 좀 색깔을 달리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ZS VS 로드는요 여기에 ZL 이렇게 표시하고요. 흐르는 전류에 대한 것을, 이건 뭐 방향은 잡기 나름인데 여기는 I1으로 잡았고 여기 로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I2를 잡았어요. 그럼 이게 뭐 뮤추얼 인덕턴스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는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이쪽은 이렇게 해서 나가는 방향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 노테이션에서 보면 마이너스 값 형태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형태 값이. 그걸 염두에 두시고
양쪽에 한번 식을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쪽 식에서 어떻게 이제 쓸 수 있는지. 그러면은 이 소스 단에 대한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vs 이퀄 zs 플러스 r1 플러스 j 오메가 l 의 i1 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쪽 로드 쪽에 대한 것은 그냥 i2 ZL i2만 쓸까요? 다 써야 되는데 거기에 흐르는 전류를 다 쓰게 되면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쓸 것으로 비슷해. R2 플러스 J 오메가 L2 플러스 ZL의 I2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 값은 0. 여기는 커런트 소스원이 없잖아. 그럼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비워놨는데 이거는 상대방 쪽에서 넘어오는 거니까 여기는 보면 I2에서 넘어오는 게 들어와요. 그럼 뭐가 들어오느냐? J 오메가 M이 들어와요. 근데 J 오메가 M인데 방향이 마이너스다. 왜? 아까 마이너스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어요. 여기 I1은 이 코일에 들어가는 포인트로 했고요. 얘는 이렇게 해서 나가는 포인트로 돼서 이게 이쪽에서 커플링 돼서 영향을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I2는 이게 나가고 얘는 들어오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J 오메가 M I1 식이 돼요. 자, 이 식이 제일 처음이자 이 식으로 전부 다 얘기가 됩니다. 이게 전부 다 끝난 거예요, 사실. 저 이야기 갖고 나서 다 얘기를 할 겁니다. 편의상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제 노테이션을 쓰기 편하기 위해서 다른 거 쓸까? 얘를 Z11 그 다음에 얘를 Z22 너무 많은 노테이션 쓰지 마십시다. Z1 얘는 Z22 사실 요놈하고 요놈에 대한 걸 표현한다면은 뭐 Z12 Z21이라고 쓸 수 있는데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쓰지 맙시다. 뭐 쓴다면 플러스 Z12 뭐 아니면 마이너스 Z12 뭐 이렇게 쓰셔도 관계는 없는데 우리가 편의상 저렇게 쓰고 나서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저희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VSIS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소스단에서 바라다 본 그냥 임피던스 값을 보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VS에서 바라다 본 임피던스 값 요걸 계산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소스 임피던스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다 바라다 본 이거를 뭐라고 쓸까? 그냥 여기 프라이머리 와인딩인데 여기에 대한 노테이션은 뭐라고 쓰냐면은 AB 노드라고 썼네요. AB.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다 본 노드. 그러니까 여기에 회로가 이제 로드가 인가되고 여기 로드가 인가되고 했을 때 여기서 바라다 본 프라이머리에서 바라다 본 이거를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먼저 찾은 것이 VS I1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VS I1은 사실 ZS 플러스 이거 뭐라고 쓰지? 여기 혹시 뭐라고 쓴 게 있나? ZAB라고 쓰네요. ZAB라고. ZAB가 되겠죠. ZAB가 되겠죠. ZS는 자기 소스 원이고 지금 우리는 ZAB를 계산하고 싶어요. 자, 이거 계산은 뭐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식에서 I2에 대한 식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R2 플러스 J 오메가 L
플러스 ZL에 J 오메가 M의 I1이 되고요. 이 I2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위에 일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put ZS1에 Z11 I1 J 오메가 M에 곱하기 2개. 요 아래 부분이 Z22이에요. 이게 지금 Z22의 위에 요식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기를 Z22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되겠습니까? 예, I1. 그러면은 요걸 Z11을 쓰면 ZS 플러스 R1 플러스 J 오메가 L 플러스 여기에 Z22의 J 오메가 M의 제곱이니까는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가 아까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죠. 여기가 마이너스고 제곱을 하면 이게 플러스가 되고, 그쵸? 제가 이제 저도 이걸 틀렸네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요거 J 제곱에 얘가 이제 플러스로 바뀌고, 여기 보시게 되면 오메가 M 제곱 빼 되겠네요. 예, 이 전체 I1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요거 여기 요거 여기서 하게 되면 ZA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것만 빼고 나머지가 되겠죠. 그러면 한번 써보면 R1 플러스 J 오메가 L에 플러스 오메가 M 제곱에 Z22 그냥 Z22분의 1이네. 그쵸? 이렇게 되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여기 보면은 요 부분은 원래 여기에요. 요 놈들. 요 놈이에요. 요 놈. 여기 이제 원래 1차 코일에 있었던 와인딩에 있었던 그냥 임피던스예요. 얘네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얘네들은 저쪽 세컨더리에서 온 저기 세컨더리 코인에서 세컨더리 그 와인딩 한 데서 그쪽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온 거잖아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얘네들에 의해서 이렇게 넘어온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바라본 게 자기 원래 자신의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넘어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refracted impedance라고 그럽니다. 저쪽에서 넘어온 refracted impedance라고 불러요. refracted impedance라고 불러요. refracted impedance. 근데 refracted impedance가 약간 좀 특이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refracted impedance에 대한 거를 조금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렉트 임피던스에 대한 걸 보면 RR이라는 것이 이렇게 됐어요. Z22의 오메가 M 제곱 미야. 근데 Z22이 아까 얼마였었냐면 여기 이제 이때 쓸까요? Z22이 여기 얼마냐면은 보면 R2 J 오메가 L2 플러스 Z 로드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컨더리 쪽에 있는 쪽에
XL 이 부분이었어요. Z22가 그래서 여기 JL2 R2였어요. 만약에 ZL이 RL 플러스 Z 오메가 XL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냥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것을 쓸 수 있는 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R2 플러스 J 오메가 L2에 RL에 플러스 J XL에 대한 것이고, 요거를 풀면 R2에 플러스 RL 플러스 J의 오메가 L2에 마이너스 XL 플러스 XL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기 이제 실수 파트, 여기 허수 파트를 쓸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정리해 보면은 R2에 RL 그냥 양쪽에 R2 RL 마이너스 J1을 곱하면 무슨 얘기냐면 위아래에다가 R2 RL 마이너스 J 오메가 L2 플러스 XL을 곱하면 여기는 오메가 M 제곱이 되고, 아래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플러스 오메가 L2 플러스 XL 제곱 이게 되는 거잖아. 지금 이게 식이 잠깐만 이렇게 나눠 가지고 요 위아래에다가 이거를 곱한 거야. 위아래에다 이거를 곱해서 여기는 이렇게 상수가 나오고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이걸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메가 M 제곱에 R2 플러스 RL 제곱 플러스 오메가 L2 플러스 XL 제곱 배 여기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Z22 컨주게이트. Z22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잖아. 우리가 R2 플러스 RL 하고 마이너스 J 오메가 L2에 플러스 XL 이렇게. 이게 보면 우리가 보통 알파 플러스 J에 대한 것을 뭐 Z라고 했을 때 Z 컨주게이트 하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J 베타에 대한 컨주게이트를 해서 이미지너리 파트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보면 딱 그 표현이에요. 이것이 리프렉티드 임피던스라고 하는 놈을 자체를 좀 보게 되면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지. 요렇게. 그러면 앞에 우리가 썼던 거 조금 다시 정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에 ZS에 이렇게 있는 거 빼고 ZS VS 빼고 요 노드를 바라다 본 임피던스에 대한 것을 Z 아까 AB라고 썼는데 원래 있었던 R1 플러스 J 오메가 L1에 대한 거에 여기에 ZR 이렇게 리프렉티드 한 요소로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요 리프렉티드 임피던스에 대한 거를 정리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뭘 쓸 거냐면 이런 걸 쓸 거예요. ZR에 대한 쓸 때 앞부분 오메가 M 제곱에 RL 플러스 R2의 RL 제곱 플러스 오메가 L 플러스 XL 제곱. 요거는 상수값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가 이제 Z22에 대한 컨주게이트 형태로 나오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요거를 하나의 A 값, 뭐 알파, 뭐 무슨 뭐 그냥 스케일 값, 스케일 벡터로 쓸까요? 스케일 벡터라고 쓸 겁니다. 스케일 벡터. 이거를 스케일링 벡터, 스케일링 벡터라고 쓸 거야. 왜 스케일링 벡터냐? 보시게 되면 Z22라고 쓴 거 있잖아요. Z22에 대한 컨주게이트로만 표현될 뿐이지 원래 있었던 값
대해서 이 스케일링한 형태로 여기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스케일링 팩트다 라는 말을 쓰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에 나와 있는 이그젬플 9.13 한번 볼까요? 아니 9.15 샘플 9.15에 대한 거를 보겠습니다. 일단 회로를 그러게 300에 지금 0 볼테이지 소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걸려 있고요. 여기에 500오음짜리가 딱 걸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J100에 대한 걸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차 와인딩 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205옴, 그 다음에 J3605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뮤추얼 인덕턴스가 있고요. J1200 뮤추얼 인덕턴스가 J1200이고요. 그 다음에 도트 노테이션에 대한 것은 위로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저항이 105 있고요. 여기 J1605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노드가 보면은 이렇게 써야겠다. 캐패시터를 썼습니다. 그래서 800ohm이고 마이너스 J 2500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자, A, B 노드로 했고요. 자, 그 상태에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이쪽으로 이제 I1 값, 이쪽으로 V1 프라이머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세컨더리에 대한 것이 이쪽으로 이제 I2 값, 여기 전압이 V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1이 200오hm, 그 다음에 R2가 100오hm, L1이 9헬리, L2가 4헬리, 그 다음에 K가 0.5,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임피던스 컨시스팅이 800오hm 하고 로드가 800오hm 하고 시리즈로 1마이크로페라드 캐패시터가 시누소이달 볼테이지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 로드에 대한 거죠. 저는 지금 회로를 다 이렇게 썼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거 가지고는 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네요. 제가 그냥 회로를 그렸는데 거기 있는 거를 한번 쭉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R1, R2에 대한 것이 각각 1차, 2차에 대한 그 와인딩 된 거에 대한 저항이 200하고 100오음이고요. 그 다음에 1차의 프라이머리 와인딩에 대한 인덕턴스가 9헬리, 그 다음에 세컨더리가 4헬리, 그 다음에 두 개 사이에 코에피션트가 0.5 이렇게 돼 있는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레디안 프리퀀시가 400 레디안 퍼 세커이기 때문에 이거를 J 오메가 L로 구해서 1차는 지금 제가 저 쓴 것처럼 J3600오hm, 그 다음에 세컨더리는 J1600오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M 값에 대한 것을 계산할 때 보면은 1차, 2차에 대한 헬리 값에 각각 곱하고 루트 9, 4 하고 나면 K 코에피션트 값을 구해서 뮤추얼 인덕턴스 값을 구합니다. 포인트가 어디 갔나요? 여기.
그러니까 j 오메가 L1 값 구하고요. j 오메가 L2 값 구하고요. m 값에 대한 걸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k의 L1, L2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나온 거에 대해서 j 오메가 m 값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각각 주어진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로드에 대한 것이 얼마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로드가 800오음하고 시리즈로 1 마이크로페라드 짜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1 마이크로페라드를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스도 인터널 여기에 대한 것이 나왔습니다. 소스는 이렇게 나와 있고 인터널 임피던스에 대한 것이 500오hm, 그 다음에 J 100ohm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원래 여기까지 문제를 보고 나서 첫 번째가 프리퀀시 도메인 회로를 그리는 게 원래 문제였는데 저희는 프리퀀시 도메인 회로를 먼저 그려놓고 나서 이렇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문제를 보고 나서 이제 저렇게 딱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을 딱 보니까 저렇게 이제 그리는 것까지 그렸어요. 그리는 게 첫 번째 A였고요. 셀프 임피던스 오브 프라이머리 서킷 에 대한 것도 저희는 했습니다. 저 회로를 그려 셀프 임피던스 오브 더 프라이머리니까 저희가 얘기했을 때 B 버전에 대한 것이 셀프 임피던스 오브 프라이머리 와인딩 프라이머리 서킷에 대한 것이니까 저희가 Z11에 해당하는 거였는데 이게 뭐였냐면 R1 플러스 J 오메가 L1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자기의 회로에 대한 걸 하게 되면 플러스 ZS까지. 그러니까 이 Z11이 어떤 거였었냐면 앞에 식에서 이런 거였었죠. VS에 블라블라 I1 플러스 여기 J 오메가 M의 I2가 있었고요. 세컨더리에서는 틀림없이 여기가 뭐 J 오메가 M의 I2로 I1으로 오고요. I1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블라블라에 대한 것 해가지고 여기가 I2에 대한 것이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Z11에 해당하는 것이었고요. 여기가 Z22에 해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와이어링에 되어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내부 회로에 되어 있는 것이 전부 다 I1 전류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었습니다. 그걸 하면은 여기 보면 700ohm에 플러스 3700ohm J 3700ohm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컨더리에서는 똑같은데 세컨더리에서 셀프 임피던스에 대한 걸 계산하라고 하면 쭉 다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ohm 플러스 800ohm 플러스 J의 1600 마이너스 2500ohm이 세컨더리 쪽에서 오는 것이고 요 값이 현재니까 지금 900 마이너스 J 900 ohm이 되겠습니다. 세컨더리에 대한 것이. 그 다음에 구하라는 것이 리프렉티드 프라이머리 와인딩으로 오는 리프렉트하는 값이 얼마냐에 대한 것을 구하는데 제가 사실 요거에 대한 것을 다 처음부터 다시 쓰는 것보다 그냥 있는 거를 쓰게 되면 원래 이제 아까 정리하면 VI1 값으로 나와야 되겠고 요거에 대한 것이 이제 ZS 플러스 ZAB 여기 보면 여기 A하고 B 여기서 바라본 게 ZAB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것을 쓸 때 ZS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ZA가 R1 플러스 J 오메가 L1 플러스 저쪽 위에서 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아래 값의 절대값 여기는 Z22의
컨주게이트 그 다음에 오메가 m 제곱이에요. 하는 것 자체가 보게 되면 오메가 제곱이 되겠지. 이것이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아래 시기에 앞에서 바로 했으니까 기억나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저 아래쪽에 대한 것이 R2 플러스 RL의 J 플러스 오메가 L 플러스 XL 제곱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RL R2 마이너스 J 오메가 L 플러스 XL 이라고 그랬었어요. 여기 윗부분은 컨주게이트, 이 안에는 제곱, 이 아래도 제곱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이게 리프렉티드해서 여기서 넘어오는 것이 3차적인 것이죠. 그러면 요거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Z22에 대한 요거에 대한 거. 그러니까 요것이 얼마냐면 900 제곱 플러스 900 제곱 오메가가 얼마였습니까? 오메가가 400에 m이 지금 얼마냐면 1200 제곱에 보면 900에 마이너스 900j 값이 여기랑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근데 요 형태가 지금 저쪽에서 넘어오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하면 이게 8분의 9에 900 마이너스 컨주게이트니까 J 900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것이 이제 리프렉트에 대한 거예요. 스케일링 팩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케일링 팩터는 여기 보면은 2에 대한 것이 이제 스케일링 팩터를 물어보는 것인데, 스케일링 팩터는 저렇게 하게 되면 이제 8분의 9가 스케일링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냐고 하냐면은 F가 또 물어보는 게 있네요. F 지금 하는 것은 이그젠플 9.15 9.15의 F번입니다. 뭘 물어보냐면은 looking into primary terminal 트랜스포머에서 바라다 본 것이 얼마냐. 이거 아까 다 했는데 ZAB에 대한 걸 했죠. 그래서 R1 플러스 J 오메가 L1 플러스 R ZR에 대한 거 계산을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비넌 이퀴밸런트 리스펙트 터미널 CD. 이번에 물어보는 것은 이제 저걸 물어보는 거네. CD에서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회로에 쭉 있었는데 세컨더리 쪽에서 R 여기 지금 RL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지금 ZL. 잠깐만 제가 저항하고 같이 헷갈려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회로 V 소스1 회로가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포인트가 어디냐면 CD에 대한 걸 여기 포인트에 여기서 바라다 본 테비넌 등가 회로 테비닌 이퀴밸런트 서킷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테비넌 등가 회로는 트랜스포머에서 테비넌 이퀴밸런트는 여기 지금 이그젠플에서 간단히 나왔지만 이건 여러분이 좀 많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트랜스포머 가지고 나서 로드 인가할 때 로드 인가하기 전에 그 앞에 회로에 대한 테비넌 이퀴밸런트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 노드 A, B에 가지고 나서 얘기했듯이 노드 C, D를 갖고 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저희가 탭이나 이퀴밸런트 할 때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저기 V탭이나 할 때는 오픈하고 그 포인트를 오픈하고 측정되는 볼테이지에 대한 걸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스1에 대한 거를 제거하고 소스1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의 그 Z탭이나에 대한 것을 이제 계산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Z탭이나 대한 것은 아까 프라이머리에서 그러니까 프라이머리가 있고 이쪽에 세컨더리 있을 때 이 세컨더리에서 이쪽으로 해서 리프렉티드 하는 거를 했었잖아요. 리프렉티드 되는 걸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반대예요. 보면 세컨더리 관점에서 이쪽 프라이머리에 대한 거에 소스1을 제거시키고 소스1은 여기 쇼트에 대한 VS에 대한 걸 쇼트 시키고 난 다음에는 얘가 이쪽으로 오는 리프렉트 되는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그젬플 하나로만 간단히 나왔지만 이건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좀 포함하고 있는 거라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그젬플 뭐 하나인데 하고 무시하지 마시고 트랜스포머의 마지막에 이해해야 되는 것이 저 로드 관점에서 회로에 대한 걸 탭이나 이퀴밸런트 서킷 만드는 것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텍스트에서 앞에 그 본문에서 나오지 않고 이그젬플에서 간단히 나왔지만 그 내용에 대한 거는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이그젬플 통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만 됩니다. 자, 제가 요거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회로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앞에 했었던 거 약간 또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은데 V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ZS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RL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R1 J 오메가 L1 그 다음에 이쪽으로 M J 오메가 M 이라는 값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게 커플링이 돼서 J 오메가 L2 그 다음에 여기 R2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V탭이난 먼저 구하는 거를 하려고 합니다. 자, V탭이난에 대한 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V탭이난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여기 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 원래는 여기 ZL이 있어가지고 ZL이 있을 때 I2식을 갖고 썼어요. 근데 지금 I2가 0입니다. I2가 0이에요. 근데 아까 식을 썼을 때 보게 되면 저기에 식을 썼을 때 이렇게 썼었어요. 기억할 때 J 오메가 M I1 플러스 Z22 I2 이퀄 0 이렇게 썼어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요 볼테이지가 이거는 V 로드에 걸리는 전압이고요. 이게 사실 이제 V 탭이난 쪽에 해당하는 전압이 돼요. 오픈해 놓고 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연결했을 때는 I2에 의해 가지고 여기 전압이 쭉 생기는 뭐 그런 내용 하고 플러스 자기 여기 저항하고 코인에 대한 거 그러니까 요 J22 전체에 대해서 회로가 연결됐을 텐데 지금은 이게 오픈되니까 이 값이 0입니다. 이 값이 0이에요. 그러면은 V탭이난에 해당하는 값은 결국 여기서 오는 전류에 의해서 여기서 생긴 I1이라고 쓸게요. I1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결국 V탭이난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V탭이난은 저쪽에 J 오메가 M에서 나온 I1 값으로 영향을 받아요. 부호는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게 되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V 탭 변환이잖아. 여기 V 색깔을 좀 달리 했을까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V 태비난이잖아. V 태비난. 그럼 전류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전류가 이렇게. 그럼 여기 지금 I1이라고 잡았던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전류하고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 값은 플러스 J 오메가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V 태비난에 대한 지금 트랜스포머 세컨더리 쪽 로드에서 바라다 본 태비난 볼테이지 값은 저기 JWM이니까 요 값이 얼마냐면 J1200이네요. J1200에 저쪽이 구한 I1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I1에 대한 거 저희가 앞에서 했었어요. 실은 앞에 저희가 뭘 했냐면은 이걸 했었어요. VS에 대한 것은 저쪽에 ZS 플러스 R1 플러스 J 오메가 M I2 아니 L1 J 오메가 1 플러스 ZR 리프렉트에 대한 했어요. 자, 이거는 제가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앞에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것이 I1 1이 되는 거죠. 이거는 요거에 대한 계산을 앞에서 했어요. 그러면 요 VS에 대한 것이 지금 주어진 게 얼마냐면 300에 0이니까 I에 대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 I에 대한 계산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바로 V 태비난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 얼마냐면 76.67 79.67에 마이너스 79.29에 i가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i 값이 얼마냐면 79.67에 마이너스 79.29 mA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J1200이랑 같이 i를 곱해서 나오는 값은 95.60 10.71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여기 태비난 이퀴밸런트에 대한 것을 할 때 트랜스포머에 할 때 여러분이 조심해 하셔야 되는 거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V 태비난이라고 딱 걸게 되면 여기 걸리는 전압 V 태비난에 대한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뭐 I로 뭐 하든지 간에 뭐 컨셉 자체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볼테이지에 대한 태비난 볼테이지에 대한 것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Z 태비난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이그젠플 9.15에 이그젠플 G군요. F가 아니라 G. 그래서 태비닌 이퀴밸런트 서킷에 지금 구하는 것이 Z 태비난을 이제 또 구하는 걸 할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 회로가 이렇게 돼 있을 때 ZS 있을 때 ZS에 VS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형태가 R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R에 Z에 있고 여기 이제 ZL에 대한 걸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노테이션에 따라서 Z 오메가 M에 대한 뮤추얼 인덕턴스를 얘기를 했고요. R1 그 다음에 J 오메가 2의 R2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를 얘기했었냐면요. 우리가 이쪽에서 바라다반 회로 에 대한 거를 우리가 여기 AP 노드라고 그랬을 때 AP 노드라고 했을 때 저기에 대한 걸 바라다 봤을 때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Z AB에 대한 것을 R1 플러스 J 오메가 L1 플러스 밑에 Z22의 제곱 오메가 M 제곱에 Z22의 컨주게이트라고 썼어요. 이게 지금 컨주게이트 해가지고 딱 보게 되면 여기 Z22라고 하는 게 여기서 뭐냐면 R2 플러스 RL 플러스 JX A 오메가 L 플러스 XL 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기 ZL이라고 하는 것이 보게 되면 RL 플러스 JXL 로드로 해서 이렇게 돼 있을 때 대한 표현으로서 저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저게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한 거 얘기할 때, 요 부분에 대한 거 얘기할 때 보게 되면 자신의 프라이머리에 있는 것에서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컴포넌트라고 그랬었잖아요. 저거 동일하게 지금 태빈한 이퀴밸런트 서킷 할 때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소스 1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세스 1을 제거하는 얘기는 볼테이지 소스 1은 쇼트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커런트 소스 1 같은 경우는 이걸 오픈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걸 딱 소스하고 시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ZS 예. R1에 여기 J 오메가 L1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뮤추얼 인덕턴스로 해서 J 오메가 M 에 여기에 R2에 이렇게 여기 뭐 로드가 뭐가 연결되든 관계없이 여기서 바라다 본 거야. 여기가 지금 노드가 아마 우리 노테이션은 CD네요. 여기 CD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J 오메가 L2에 R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회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프라이머리, 세컨더리가 서로 바뀌어 있을 뿐이지 실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그럼 저거에 대한 식을 우리가 또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저 옆에 대칭이랑 써서 ZCD에 대한 걸 쓰게 되면 R2 플러스 J 오메가 L2 플러스 여기에 보면 오메가 M 제곱. 사실 여기서 뮤추얼 인덕턴스의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은 별로 중요치가 않아요. 왜냐면 저게 제곱이 되기 때문에 별로 중요치가 않아요. 그럼 Z11의 제곱에 Z11의 컨주게이트가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태빈한 이퀴밸런트 서킷의 Z 태빈한 값이 돼요. 이 값 자체가. 그래서 보시게 되면 R2의 J 오메가 L2 플러스 오메가 M 제곱에 지금 여기에 로드가 ZS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ZS가 RS 플러스 JXS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그 Z1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Z11은 R1 플러스 J 오메가 L1 플러스 RS ZS가 되는 거죠. ZS. 그렇게 되면은 여기 쓰게 되면 이렇게 쓰게 R1 플러스 RS 플러스 J 오메가 L1 플러스 XS 이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 쓰게 되면 여기 식을 쓰게 되면 R1 플러스 R2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1 플러스 XS 제곱에 여기는 컨주게이트니까 R1 플러스 R2 플러스 마이너스 J 요가
바로 태빈한 이퀴밸런트의 태빈한 저항값이 됩니다. 사실 이그젠플은 그냥 단순하게 여기 나와 있는 이그젠플은 단순하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트랜스포머 변압기에 테비닌 이퀴밸런트 서킷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거지만,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만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그젠플 앞에 있는 건 제가 기계적으로 했지만, 여기 있는 탭이나 이퀴밸런트에 대한 거는 앞에서 했던 거 다시 또 설명하듯이 개념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그젠플 여기 반 페이지밖에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이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을, 앞에 있는 내용을 차근차근히 공부하시면 충분히 커버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세스먼트 9.14도 그런 내용이지요. 어세스먼트 프로블럼 9.14도 같이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리프렉티드 임피던스 구하는 거하고 프라이머리 커런트, 그 다음에 세컨더리 커런트, 그냥 앞에서 했던 과정 여기서 했던 거 참조를 해서 그냥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9장을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9장이 정말 챕터 9장에 좀 서머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챕터 하나밖에 없지만은 거의 많은 부분의 해석을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앞에 우리가 저항 갖고 했었던 것은, 저항 갖고 했던 건 DC 값에 대해서 저항 하나, VI, DC 값 갖고 나서 했던 거에 기본적인 걸 배웠어요. 오음 법칙이라든가 키르호프 커런트 법칙, 키르호프 볼테이지 법칙, 그 다음에 소스 어널리시스 테크닉을 해서 소스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 그 다음에 노드 볼테이지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메쉬 커런트,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빠먹었습니다. 델타 Y 변환에 대한 것도 했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것이 테비닌 이퀴밸런트 하는 거, 노드 볼테이지, 노턴 이퀴밸런트 서킷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저항 갖고 나서 쭉 얘기를 한 것이, 아마 텍스트 우리 챕터를 하게 되면은 저 챕터가 챕터 2에서부터 4장까지 했어요. 2장, 3장, 4장 2장, 3장, 4장에서 챕터로 하면 3장에 대한 내용을 했어요. 챕터 2, 3, 4장에 대한 내용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는 AC 전원에 대한 스테디 스테이트에 대한 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를 하기 위해서 VT 니콜, VM, 코스 오메가 T 플러스 세타에 대한 입력에 대한 얘기를 해서,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것부터 이해하고, 몇 가지에 대한 것, 리얼 파트에 대한 거며 페이저에 대한 내용을 스타디를 먼저 했어요. 그럼 얘가 인가되면 앞에는 사실 여기 DC에 대한 거 하게 되면 여기에 이런 맥시멈 스칼라 값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주파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페이즈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를 고정해 놓고 나서 얘를 움직이지 않고 나서 다 동일하게 해 놓고 나게 되면 인풋과 아웃풋에 결과가 동일하다. 인풋, 내가 어떤 소스를 인가했을 때 여기에 대한 리스판스가 보게 되면 하나의 주파수에 대해서 이것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있으니, 얘는 고정을 시키고 여기에 있는 A 세타 해답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리스판스가 얘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것을 주 관점으로 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내용도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은 내용인데 지금 이거에 대한 9장 앞부분 할 때 대비 지금은 좀 많이 좀 훈련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 내용에 대한 걸 가지고 나서 이제 그 프리퀀시 도메인 상으로 넣기 위해서 L하고 C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J 오메가 L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얘가 이제 저항 성분으로 이제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편안해지긴 했어요. 앞에서는 여태까지 뭐 이거에 대한 게 헨리, 뭐 페레드 뭐 이런 식의 단위를 서로 다른 단위를 썼는데 지금은 저항이랑 보면 다 같은 저항이 돼 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심플리파이해서 서로 맞춰준 것까지는 좋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오음의 법칙 하나만 하더라도 IX 근데 X 하나만 있으면 관계 없는데 이게 Z에 이퀄 R 플러스 JX만 돼도 이제 오음의 법칙 하나만 하더라도 이제 조금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야만 하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V하고 I 값도 이제 스칼라 값뿐만 아니라 매그니튜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페이지에 대한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주파수가 있어가지고 주파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나서 이렇게 변화에 대한 건 저희가 이제 이용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히 써서 다 픽스는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가 했었던 키르호프 커런트 법칙, 키르호프 볼테이지 법칙이라는 것도 전부 다 이제는 이게 뭐 맥시멈하고 이 세타에 대한 거 가지고 나서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바꾸어서 하기도 하고 요가 가지기도 하고 뭐 이것 가지고도 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하는 거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에 대한 것이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이거 그대로 지금 요 앞에 썼었던 저항 R에 대한 거 그대로 지금 우리 챕터 9장에서는 AC 스테디 스테이트에 대해서 바뀌지 않았네요. AC 스테디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게 보면 Z에 대해서 R 플러스 JX에 대해서 이 모든 식이 다 성립합니다. 이거를 지금 챕터 9 한 장에서 다뤘으니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다루겠습니까? 근데 컨셉은 간단한데 수식이 이제 복잡해진 거죠. 아니 복잡해진 게 아니라 복잡하진 않죠. 수식은 간단하죠. 그거에 대한 계산식이 여러분이 조금 많은 시간을 요하는 형태로 바뀐 거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숙달된 노력을 이제 한 것이 있고 특히 이제 더 추가된 거는 챕터 9장에서 앞에 있었던 요 내용 대비 추가된 거는 이제 트랜스포머에 대한 얘기가 추가가 됐다. 트랜스포머에 대한 것이 여태까지는 그냥 간단하게 있었지만 R1에 여기에 J 오메가 L1에 대한 것이 J 오메가 L2에 M R2 그래서 요렇게 놓고 나서 여기도 이제 ZS라는 소스가 1차적으로 이쪽에서 인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로드가 이제 ZL 인가되면서 이제 여러분이 좀 고민해야 될 몇 가지가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Refracted Impedance라는 것으로 Refracted Impedance라는 거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면은 그냥 저쪽에 있는 거를 내 쪽에다 그냥 하나 더 집어넣는 거야. Refracted Impedance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은 지금 2회로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에 저 뒤에 있는 회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간단하게 야 여기 있는 건 다 모르겠고 여기다가 ZR 하나 집어넣는 거야. ZR 여기 ZR 하나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놓고 나서 요것만 가지고 나서 회로 해석하려고 간단히 만들기 위해서 그 심플리피케이션 한 거야. 그래서 간단히 했지만 또 이제 마지막 이그젠플의 마지막 그 소한
항목에 대한 거 했지만 탭이나 이퀴밸런트에 대한 것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다뤘습니다. 자, 9장에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하는 툴에 대한 걸 손에 익숙하게 하는 것이 주관점입니다. 여기서는 알파 플러스 J 베타, 이 J라고 하는 이미지너리 파트에 대한 거를 가지고 나서 복수수 계산하는 것들만 실수만 잘 안 하고 실수 안 하고 잘 여러분이 계산만 하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이 챕터 9장에 대한 내용을 뭐 이그젬플을 많이 놓아가지고 둬서 여러분들이 숙달되게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컨셉은 간단해서 이그젬플 하나 갖고 나서 앞에서 했었던 저항에 대한 거 갖고 나서 했었던 거를 이제 임피던스로 바꿔놓고 나서 하는 예 하나 두 개 정도 예 이제 하나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챕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되게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느라고 9장에 대한 것은 아마 제가 나중에 여러분이 다 이제 그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챕터에 2배 정도의 시간을 갖고 나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9장에 대한 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